자,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600년 전 고대 후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4세기 안티오키아라는 도시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이름은 요한 크리스소토무스. 이 사람의 설교가 뭐랄까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타임캡슐 같은 거거든요. 오늘 바로 그 타임캡슐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왠지 소수의 부유하고 교육 잘 받은 남자들만 앉아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게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역사 탐정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토무스가 남긴 말들 그 하나하나를 단서 삼아서 당시 예배에 참석했던 군중 속에 실제로 누가 있었는지 그 진짜 모습을 추적해 볼 겁니다. 좋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토무스의 청중에 대한 가장 지배적인 견해죠. 바로 그의 설교가 소수의 아주 특별한 엘리트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자 램즈 맥뮬렌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크리스토무스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수사학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교육받은 상류층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검증해 볼 첫 번째 가설이에요. 사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꽤 그럴듯해 보여요. 설교 내용을 보면 주로 부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한테 자선을 베풀라고 계속 요구하거든요. 또 다루는 신학 논쟁도 꽤 복잡하고요. 이 정도면 거의 사건 종결된 것처럼 보이죠? 부자들을 위한 설교였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단순한 그림을 뒤집어 엎을 증거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 설교가의 말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씩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가난한 자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당시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잘 살다가 몰락한 상류층도 가난한 자였고요. 동시에 크리소스톰스는 교회 밖에서 구걸하던 진짜 극빈층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와, 근데 이 인용문 정말 결정적이지 않나요? 잘 들어보세요. 크리소스토무스가 지금 부자들을 꾸짖고 있는데 어디서요? 바로 교회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본 척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밖에서만 기다린 게 아니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 거죠. 자, 다음 단서입니다. 청중 속에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자 계층. 당시 도시 엘리트들이 좀 무시하던 그런 구두장이나 대장장이 같은 장인과 육체 노동자들이요. 크리소스토무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뻔하죠. 바로 그런 노동자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고 일부 부유층 신자들이 그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차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용문 하나만 봐도 그들이 분명히 청중의 일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바로 노예들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그냥 주인을 따라 마지못해 온 게 아니었어요.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능동적인 참여자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크리소스토무스는 때때로 노예들의 깊은 신앙심을 예로 들면서 방탕한 주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의 급진적인 시각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크리소스토무스에게는 법적인 신분이 어떻든 모든 개인의 영혼은 똑같이 소중하고 가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요 그룹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여성들이에요. 청중이 대부분 남자였을 거라는 우리의 선입견을 아주 그냥 정면으로 깨부수는 존재들이죠. 크리소스토무스는 성경 인물인 안나를 이야기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여성에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듣고 있는 여성에게 직접 말을 걸고 그들을 위한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다 모았네요. 이제 이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서 당시 청중의 진짜 모습, 그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진 통계가 나옵니다. 크리소스토무스 본인이 당시 안티오키아 사회의 무려 80%가
부자도 아주 가난한 사람도 아닌 중산층에 속한다고 봤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흑백 논리를 완전히 깨버리는 숫자죠. 자, 이 차트를 보세요. 이게 바로 크리소스토무스가 본 안티오키아의 사회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부자 아니면 가난뱅이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10%의 부유층, 10%의 극빈층, 그리고 그 사이에 무려 8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중산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설교를 듣던 총중은 바로 이 사회 전체를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군중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인간적인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매치기들의 존재입니다. 네, 맞아요. 그의 교회는 정말 도시 생활의 온갖 단면을 다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런 현실적인 조언까지 했다는 건 예배 중에 소매치기가 실제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정말 생생한 장면이 그려지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다양한 사람들이 매주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이 모임 자체가 당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당시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이교도 철학자들이 모든 시민이 철학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법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만 있었어요. 그냥 희망사항이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독교 설교가들이 실제로 매주 자발적으로 모인 온갖 계층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자, 노동자, 노예, 여성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메시지를 듣는 역사상 거의 최초의 대중매체와 같은 정말 혁명적인 사회적 사건이었던 거죠. 4세기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디지털 반향실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크리소스토무스가 우연히 만들어냈던 그 공통의 광장, 즉 신분과 계층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